한국의 새로운 유형의 정치 고관여층이 탄생했습니다. 2030 여성층입니다. 이들은 20대 대선 막바지의 여론을 형성하고 이재명 후보에게 강력한 지지와 성원을 보냈습니다. 커뮤니티 덕후에서 시작된 이 흐름은 네이버 여초 카페로 넘어가 20대 여성 전체적인 여론을 주도했습니다. 결집이 일어나고 불과 일주일도 안 돼 대선 본투표가 있었지만 이들의 표는 통계에 잡힐 정도로 유의미한 결과를 냈습니다. 2030 특유의 재기발랄함을 발휘해 이재명 후보를 표미세, 절박제명, 크라잉 제명 등으로 부르며 피켓을 들고 유세 현장을 찾았고 곧 현상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20대 여성 약 60%가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던진 것이죠. 또 각종 밈과 그림, 활발한 게시글을 통해 혐오와 막말로 얼룩진 대통령 선거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자신들의 결집을 통해 정치적 효능감을 함께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단 0.7%라는 전무후무한 표 차이로 당선에 실패하자 이들의 움직임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정치인 덕질을 끝내고 현생으로 돌아오지 않고 정치에 더더욱 관심을 갖기로 결심한 것이죠. 대선 당일 이들이 결집한 커뮤니티 덕후는 동시간 접속자 폭주로 마비가 되었고 이튿날부터 이들은 다시 모여 생각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재기발랄한 이 2030 여성들이 내린 결론은 바로 더민주 권리당원 입당. 지지 후보의 패배에 굴하지 않고 정치 효능감을 더 키우는 쪽으로 집단 지성이 발휘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돌 덕질에서 갈고 닦은 엄청난 조직력을 가진 새로운 정치 고관여층이 탄생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정치 고관여층으로 이동했을까요? 여기에는 K-팝 팬층인 이들의 본질이 숨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K-팝 열풍 속에는 K-팝 팬들의 팬 액티비즘이 숨어 있습니다. K-팝 팬들은 단순히 아티스트의 음악을 즐기는 것을 넘어서 아티스트의 이름으로 기부와 정치적 활동을 합니다. 미국 블랙 라이브즈 매터 집회에서 하루가 안 돼 1억 원이 넘는 돈을 거뒀고 미 대선 때 트럼프의 유세 현장에 조직적인 티켓팅을 통해 유세 현장을 텅텅 비게 만들었고 미국 대선 이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공화당 의원의 트윗에 K-팝 스타의 사진으로 도배해 내용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냈죠. 태국 민주화운동에서는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집회 캠페인송으로 쓰였고 태국 민주화운동을 주도하는 10대 운동가들의 보석금을 기부금을 통해 모아 석방시키는 것도 모두 K-팝 팬들. 알제리 독재 반대 시위에서는 BTS의 나투데이가 투쟁가로 불리웠습니다. 블랙핑크의 글로벌 팬덤은 기부 캠페인을 펼쳐 환경 문제에 전무후무한 금액을 거뒀고 미얀마 군부 독재에 반대하는 민주화운동에서 결집된 1020도 모두 K-팝 팬입니다. 뿐만 아니라 칠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35살 진보 성향 대통령 뒤에도 K-팝 팬들의 적극 지지가 있었죠. 외신들이 이미 팬 액티비즘이라고 여러 번 보도할 정도로 뚜렷한 이들의 결집력. 이는 한국 팬들의 결집력을 본딴 것으로 스밍을 통해 노래의 조회수를 높이고 사회 문제에 기부 활동을 펼쳐 아티스트의 사회적 평판을 높이려는 시도를 포함합니다. 한국 팬들의 이런 조직력에 대해 서울대 홍석경 교수는 이렇게 논평합니다.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 때 중학생이었던 2세대 아이돌 팬덤이 광장에 나왔고 2016년 촛불 집회에서도 민주 팬덤 연대가 집단으로 목소리를 냈다. 한국 여성 팬덤은 곧 정치적 행위이다. 이처럼 K-팝 팬인 덕후 유저들의 조직력은 이미 팬지를 통해 단련된 것이고 몇 가지 유사성마저 있습니다. 첫째, 아이돌 문화는 정치적 올바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티스트가 주는 위로와 기쁨을 사회적 약자에게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놀이처럼 즐기지만 결코 헛된 짓을 해서 아티스트에게 누를 끼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죠. 이런 그들이 정치적으로 더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후보에게 결집한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미국의 한 방송에서 전 세계 K-팝 팬들의 이런 팬 액티비즘에 대해 너무 정치적이지 않냐고 질문하자 BTS의 리더 RM은 누구나 원하지 않아도 정치적으로 쓰일 수 있다라고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죠. 둘째, 이들은 세계관 탐구가 특징입니다. K-팝에는 음악 콘텐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관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 세계관은 뮤직비디오 시리즈물에 조금씩 등장해 전체적인 스토리를 만듭니다. 세계관을 탐구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죠. 덕후 유저들이 약 700개의 이재명 후보의 블로그 글을 단 며칠 만에 완독하고 낭독회를 하고 그의 세계관과 약자와 여성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버린 것은 이런 세계관 탐구의 일종. 오히려 이런 세계관은 복잡하고 많을수록 팬심을 자극합니다. 셋째, 팬질에는 멤버십 가입이 필수 요소. 대선에 약 24만 표로 석패한 뒤 기존 지지자들이 패배감과 상실감에 젖어있는 동안 2030 여성들은 민주당의 권리당원으로 가입하자는 움직임으로 흐릅니다.
단 이틀 만에 2030 여성 2만여 명이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가입했습니다. K-팝 팬들은 언더독 중 언더독인 BTS에서 서사를 발견해 그를 전세계 무대로 데뷔시킨 주역입니다. 언더독 중 언더독인 이재명의 과거에서 서사를 재발견한 덕후 유저들에게 이는 당연한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성과 남성의 인식 차이도 등장합니다. 남성들이 선거에서 승부에서 졌다고 인식하고 철저한 개인이 되어 이를 분석하는 반면 여성들은 이를 집단적으로 받아들여 같은 지지자와 위로의 시간을 갖습니다. 남성 지지자들이 실패의 원인을 찾고 왜 실패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석글을 올리는 것과 달리 덕후 유저들은 젖잘싸 2030 여성들 잘했어 라며 후위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특성상 이기고 지는 개인보다는 더 통합적이고 정서적인 차원에서 선거를 보는 것이죠. 이들은 승부보다 가치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끝까지 콘크리트 지지자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정치 고관여층의 등장. 이제 제1야당이 되는 민주당은 이 소중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팬덤의 역사에서 봤을 때 이들은 그냥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각자의 1인 미디어로 작용하며 트위터, 유튜브를 통해 팬에 대한 자기 목소리를 내는 2030 세대들. 커뮤니티 덕후마저도 카톡처럼 짧은 문장을 게시글로 올립니다. 결국 이들은 덕후를 구심적으로 자신들의 미디어로 그 반경을 넓힐 것입니다. 이런 카톡형 소통과 각자의 미디어를 사용해 소통을 하는 방식을 기성세대는 따라잡기 힘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존 언론이나 종편의 영향을 덜 받는 집단이 바로 2030 여성층. 이재명 후보를 친칠라, 나보다 늙은 내 새끼로 명명하고 이미 전 세계 음악 시장을 제패해본 덕질을 시작한 이들. 이들의 활약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